해인총림 해인사가 한국불교의 전통 율맥을 계승하기 위한 자리로 율주 경성스님의 전등율맥 전수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율맥을 전수받은 다섯 제자는 조계종 단일계단을 설립한 자운스님에서 성우, 경성율사로 전해오는 전통 율맥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조계종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찰들로 구성된 직할교구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불기 2566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전기장판을 직접 전달하는 자비행에 나섰습니다. 관음 성지 양양 낙산사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과 마스크를 양양군에 전달했습니다. 불자 연예인들로 구성된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이 출범식을 갖고 대중문화 포교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대표는 탤런트 이명 씨가 맡았고 불자 연예인들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설 것을 부처님 전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해인총림 해인사가 한국불교의 전통 율맥을 계승하기 위한 특별한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해인총림 율주 경성스님의 전등율맥 전수법회가 봉행돼 율맥을 전수받은 다섯 제자는 조계종 단일계단을 설립한 자운스님에서 성우, 경성율사로 전해오는 전통 율맥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마침내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해인총림 율주 경성대율사의 전등율맥 전수법회를 경내 보경당에서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정계대하상 무관대종사와 해인사 주지 현흥스님의 헌향으로 시작한 전수법회에서 문광, 법진, 일휴, 수미, 법진스님 등 5명의 제자가 율맥을 전수받았습니다. 율맥은 한국불교 대표 율사로 조계종단 단일 계단을 시행한 자운스님에게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계사 경성스님은 해총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 출가해 1984년 자운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주하고 파계사에서 성우율사로부터 율맥을 계승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계단을 정립해 오신 자운성우 대율사님의 행적을 본받아서 더욱 여법여율한 계율이 종단에 더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청정한 계율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고 경성스님은 정계 제자들에게 바닷물이 끝끝내 썩지 않는 이유는 밀양의 염분 때문이라며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가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음을 강조했습니다. 혼돈과 전쟁과 분열의 사바세계 안에서 3.5%의 영도의 역할을 바로 청정한 계율을 수지하고 있는 출가 수행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 율사스님들의 수행을 지남으로 삼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구현하는 동량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5명의 정계 제자들은 정계첩과 죽비, 바루를 받으며 수행 정진과 직의 청정을 다짐했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오늘의 이념과 각오를 굳게 새겨서 물러나지 않는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계행을 세상에 펼치고 세상을 청정하게 밝히도록 수행하고 정진하겠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대비로전 쌍둥이 비로자나 부처님 국보 지정 축하 다례를 봉행했습니다. 국보 2022의 3호와 4호로 각각 지정된 해인사 비로자나 부처님 양위는 우리나라 목조불상 중 최초로 제작된 불상이자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입니다. 지난 2012년 보물로 지정된 이후 10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 목조 비로자나 불상은 각종 과학조사 결과 통일신라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해인사는 불법성 3보, 부처님은 2번 부처님이 국보가 되었습니다. 법보, 8만 대장경이 국보입니다. 승보, 같은 신라말의 보성이신 해인사에 사실던 희랑조사스님이 또 국보로 지정됐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불법성 삼보가 국보로서 해인사는 이렇게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전력하고 있는 조계종 직할교구 스님들이 동안거 포살법회를 통해 계율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며 불교 중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독송하며 동안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처를 이룬다는 건 일체 괴로움과 분별심이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까닭에 수행자는 시비분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마음을 평온하게 해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않으면 걸림이 없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다고 설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이를 이룰 수 있는 여러 수행법 중에서 깨침의 정점은 단연 간화선이라며 이는 간화선으로 지금 당장 분별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인과에서의 방아착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 등 형편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추위 걱정이 적지 않은데요. 서울 조계사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전기장판을 직접 전달하는 등 자비행에 나섰습니다. 나눔 현장을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를 꺼내서 이렇게 직접 깔아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아니요, 까는 건 제가 깔게요. 89살의 고령임에도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챙기는 데 익숙한 조영임 어르신. 바쁜 직장 생활과 사업 실패 등을 거치고 평생을 홀로 지내며 나 홀로 견디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찾아오는 이가 적어 한적하기만 했던 어르신의 집이 오랜만에 선물을 한아름 들고 온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조영임 어르신을 비롯해 종로구 취약계층 110가구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전기장판을 지원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나고 있으니 앞으로도 좀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원되는 전기장판은 모두 110개. 조계사와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올해로 4년째 전기장판 나눔을 통해 종로구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마음은 내기 쉽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조계사 가족들은 늘 마음을 내주셨고 또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어디든 달려가서 함께하는 조계사의 모습을 만들어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쉽게 고장나는 전기장판에 비해 조계사 전기장판은 제품이 튼튼하다는 입소문에 지원 날짜를 묻고 기다리는 어르신까지 생겼습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매년 동사무소를 통해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을 조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전기장판 기다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온풍기를 좀 해드릴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온풍기보다는 전기장판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기장판은 취약계층의 난방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낡고 오래된 전기장판은 누전 사고를 일으켜 겨울철 화재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울 종로구청장도 나눔 현장을 찾아 조계사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가피봉사단에서 나누시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종로를 따뜻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겨울 좀 춥게 나시는 분들이 좀 한 분이라도 덜 계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 조계사와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다음 달 2일엔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나눔 실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김장 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사찰 음식 전문가가 직접 만든 사찰 김치를 통해 온정을 전하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 세계에서 같이 나눔 사찰음식 행사의 일환으로 사찰 김치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사찰음식 강사 홍승 스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서 사찰음식 전문가의 비법이 담긴 양념을 미리 준비해 총 800kg의 김치를 직접 담갔습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 특히 나이 먹을수록 김치 없으면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찰김치는 이렇게 양념 과하지 않게, 그렇게 빨갛지 않게, 짜지 않게 담는 게 특징입니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김치는 오늘 안성시 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과 마스크를 양양군에 전달했습니다. 낙산사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느 해보다 힘겨운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정성을 모았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내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자비 나눔을 실시했던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가 연말을 앞두고 힘겹고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쌀과 마스크를 전했습니다. 낙산사 부주지 법인 스님 등은 23일 양양군청을 찾아 김진하 군수에게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0kg들이 쌀 400포대와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법인 스님은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대종사님의 유지를 따른 것으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적어나마 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는 정말 이제 밝은 설렘으로 맞이하는 행복과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특히 이제 양양 군민들이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양군은 낙산사가 기탁한 쌀과 마스크 등 성품을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낙산사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고 추운 겨울을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뜻과 함께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이웃 간에 넉넉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함께하는 이웃이 되도록끔 잘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낙산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풍성한 자비나눔, 다채로운 문화 행사 등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사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지역 사찰이 출신지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동국대학교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제도가 불교의 발상지 인도로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조계종 13교구 본사 쌍계사는 동국대 본관에서 26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인도 유학생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서 쌍계사는 3천만 원의 장학금을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에 전달했고 건학위는 2천만 원을 사찰이 소재한 서부 경남권 출신 학생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아미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회적 차이와 지리적, 정치적 경계를 초월한 각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어주었다면서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협력 범위를 넓혀가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불교학부 3학년 렉투 텐젠 스님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탈종교 시대 많은 이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지만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은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동문인 김진문 주식회사 신성약품 회장이 학교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장학금 1억 원을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에 기부했습니다.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은 어제 동국대학교 본관 건학위원장실에서 기부 증서 전달식을 갖고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에게 동국건학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진문 회장은 동국대학교가 대학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두면 졸업생들은 큰 기쁨을 느낀다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언젠가 저와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대학을 돕는 인재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동국대학교 학비 전액 장학생인 동국건학 장학생이 함께 자리해 김 회장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성남 봉국사 주지에 해일 스님을 재임명하면서 지역 중심 사찰로서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해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교육원장 소임도 맡고 있어 바쁘겠지만 사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해일 스님은 제14대, 15대, 17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종책특별보좌관 단장 등을 거쳐 현재 조계종 교육원장입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김정호 재무부 차장과 공승관 문화부 차장, 전인동 호법부 차장, 권대식 교육원 차장 등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지난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60명에 이르는 일반직 종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불자 연예인들로 구성된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이 출범식을 갖고 대중문화 포교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대표는 탤런트 임혁 씨가 맡았고 불자 연예인들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설 것을 부처님 전에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문화예술계를 아우르는 메모드급 조직으로 구성된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연예인 전법단 출범식. 전법단은 불교 대중화와 포교 활성화에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가 대중에게 더욱 다가가고 더욱 절실하게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우리 연예인 전법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은 가수, 국악인, 연극인, 탤런트, 희극인, 방송인 분과 등 총 6개 분과로 불자 연예인 177명이 참여했습니다. 가수 김국환과 김은국, 장미화, 방송인 엄원길과 이익선, 희극인 김종국 씨 등이 연예인 전법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법단 연예인 대표를 맡은 배우 임혁 씨는 대중 속으로 과감히 파고들어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연말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의 그 소감에 늘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영광을 대자대비한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돌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연예인 전법단의 새로운 출발에 종단에서도 큰 관심 속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포교 원장이자 전법단 총재 범해 스님은 불교 중흥을 향한 전법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포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종단 종책 과제를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중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전하는데 큰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도 컸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를 이제 배우려고 모이셨고 또 앞으로 불교 일을 크게 하실 분이니까 정말로 좋은 인연 맺어서 살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범식에 앞서 연예인 전법단장 탄탄 스님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장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법 포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그 시대라서 우리 이제 선배 그 불자들께서 좀 더 이렇게 포교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연예인 전법단은 산사음악회를 비롯한 사찰 문화 행사에 소속 단원들을 앞세워 전법 포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엔 송년법회를 열어 불교 대중화와 포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메타버스 시대 불교 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교단이 불교 미디어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건준 불광미디어 콘텐츠 실장은 메타버스, 불교의 접근과 활용을 주제로 한 포교 종책 좌담에서 이제 교단이 앞장서서 불교 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실장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된 메타버스 담론과 투자, 활용이 국내외 주요 방송사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좌담회에는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용주 스님이 자리를 함께해 참가자들을 격려했으며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보일 스님이 전법 포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 구현 방안을 발제했습니다. 순수한 불심을 상징하는 동자승의 밝고 천진난만한 모습을 담은 목조각 작품들이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인 목조각장인 허길량 목조각장은 어제 서울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세 번째 개인전 박달 다듬이목 53 선제동자 동녀 되다를 열고 오는 29일까지의 전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허길량 목조각장은 옷을 다릴 때 쓰는 다듬이 방망이의 재료인 박달나무로 화엄경에 나오는 53 선제동자상을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관객들은 연화와 연잎을 든 동자, 부처님 공약물인 과일과 꽃, 전병을 든 동자, 학과 호랑이, 사자, 봉황을 손에 쥔 동자 등을 통해 동자승의 순수한 세계와 작가의 치열한 구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도 워낙 나무가 단단하다 보니까 참 깎기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완성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이 와서 또 관람하니까 또 그 보람이 있고요. 네. 천태종 당진 대길사가 한국전쟁으로 전사한 미군 참전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미군 전사자 위령 천도 대법회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법회에선 대길사 대작불사를 발언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미군 전사자 3만 4천여 명의 희생에 경의와 감사의 뜻으로 불국토 인연 등 밝혀주기 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법회는 기념 법요식과 호국 삼부경, 금광명경, 서품 송경 공연에 이어 오후에는 합동 천도제로 미군 전사자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대길사 도령의 법석을 열어서 미군 전사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정토 왕생을 발언하며 불국토의 인연을 베풀어 드림으로써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